주제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라고 설쳐? 당장 내 나라로 돌아가. 내 아빠가 사기꾼이라며? 돈 없으면 이제 학교도 못 다니겠네? 대한민국 상위 1% 엘리트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인 법대생. 모두가 등을 돌리고 학교에서도 버려진 그녀.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나듯 캠퍼스를 떠돌며 온갖 비난과 음모 속에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시험할 뿐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죠.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조롱받던 현실 속에서도 보여준 놀라운 한국인의 저력.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타지에서의 통쾌한 반격.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그녀의 피나는 노력. 과연 그녀는 세상이 던진 편견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진이의 하버드 로스쿨 동기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한국인 법대생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진이를 처음 만난 건 하버드 로스쿨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당시 하진이는 완벽한 모습 그 자체였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에 입학한 수재였으니까요. 하진이는 매일 새벽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불을 켰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과 활발하게 토론했고 과제는 항상 만점을 받았죠. 하진이의 아버지는 한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사였고 어머니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셨습니다. 저는 하진이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아요.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고 운전기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진이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캠퍼스에 충격적인 뉴스가 퍼졌어요. 하진이의 아버지가 자문을 준 회사가 대규모 금융 사기 연루되어 아버지까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연일 하진이의 가족을 세기의 사기꾼이라고 보도했죠.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진이가 도서관에서 울면서 뛰쳐나가던 모습을요. 아버지의 전 재산이 동결되었고 어머니마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학교에서는 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교수님들은 더 이상 하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동기들은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하진이는 매일 밤 한국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어요. 한국의 인터넷에는 하진이의 사진이 돌아다녔고 사기꾼의 딸이라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한 달 후 기숙사 관리인이 하진이의 방을 찾아왔어요. 기숙사비가 미납되어 퇴거해야 한다고 했죠. 하진이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한 달치 기숙사비를 내려 했지만 학교 측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하진이는 캠퍼스 벤치에서 밤을 보냈어요. 저는 하진이에게 제 방에서 지내라고 했지만 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하진이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제 고급 브랜드의 가방 대신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하진이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수업 시간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했고 시험 성적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특히 교수님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도 무시당했고 과제 평가도 이전보다 훨씬 깐깐해졌죠. 하진이는 이제 더 이상 촉망받는 유학생이 아닌 사기꾼의 딸일 뿐이었어요. 저는 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잘 알아요. 밤마다 도서관 구석에서 홀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하진이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전화번호가 변경되었고 이메일도 반송되어 왔다고 해요. 그렇게 하진이의 나락으로의 추락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진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죠. 뉴욕의 거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하진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하진이는 처음 며칠간 캠퍼스 도서관에서 24시간 지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구석진 책상에서 잠을 청했죠. 하지만 곧 도서관 관리인의 눈에 띄어 더 이상 그곳에도 머무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진이는 결국 브루클린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곳이었죠. 방이라고 해봤자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하진이는 고시원을 나섰어요.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맨해튼의 카페에 도착했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바리스타로 일하며 겨우 수업료를 모았습니다.
카페는 맨해튼 금융가에 있어서 아침마다 변호사들이 북적였어요. 하진이는 주문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법률 용어가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두 번째 아르바이트로 달려갔어요. 맨해튼의 한 서점 아르바이트였죠. 법률 서적 코너에서 일하며 틈틈이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진이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났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은 꼭 법학 공부를 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몸이었지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만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 카페에 데이비드 리 변호사님이 동료들과 함께 오셨어요. 한국 기업과 관련된 국제소송건을 논의하고 계셨죠. 번역된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고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진이는 주문을 받으러 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한국 상법의 특수한 용어가 잘못 해석된 것을 발견한 거죠.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용어는 한국 상법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제가 법대생인데 관련 판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데이비드 리는 하진이의 당돌함과 총명함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봅니다. 하진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으셨고 로펌에서 일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마침 한국어가 가능한 법률 보조 인력을 찾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한 번역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이의 꼼꼼함과 법률 지식은 금세 인정받았어요. 점차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고 실제 법정 사건도 가까이서 접하게 되었죠. 데이비드 리는 하진이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로펌 내 작은 공간도 마련해 주셨죠. 덕분에 하진이는 서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법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면서 하진이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실제 변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웠고 더 열심히 공부했죠. 이제는 카페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게 아니라 회의실에서 법률 의견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진이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도 인정했어요.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죠. 데이비드 리는 종종 하진이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진이에게도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진이는 로펌에서 일한 지 1년만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워진 눈빛,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그리고 법정에서의 당당한 모습까지. 회사 동료들도 이제 하진이를 로펌의 중요한 전력으로 인정해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싸움은 여전했습니다.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 성향이 강한 교수들이 많은 법조계 대학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을 환영하지 않았죠. 특히 하워드 교수의 수업에서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교수님, 제가 이번 모의 재판 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하진이의 말에 존 하워드 교수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진,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진이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제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이는 데이비드 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모의 재판 대회요. 제가 꼭 참가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하워드 교수님이 계속 반대하세요. 데이비드 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면 우리 로펌의 실제 사건들을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나? 그날부터 하진이의 특별훈련이 시작됐어요. 아침에는 로펌에서 실제 사건을 연구하고 저녁에는 데이비드 리와 함께 모의 재판을 준비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의 설득으로 하워드 교수는 결국 하진이의 참가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건을 배정했죠. 과거 판례가 거의 없는 승산이 희박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일부러 어려운 사건을 주신 것 같아요. 하진이의 말에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진 거야. 이걸 이겨내면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할 거야.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본 몇 명의 변호사들은 하진이를 도왔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조언을 해주었고 하진이는 모든 조언을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대회 준비 마지막 날 데이비드 리가 하진이에게 말했어요.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네. 자네는 타고난 변호사라는 걸? 이제 그걸 모두에게 증명할 때야.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죠. 모의 재판 대회는 하진이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대회가 하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도 말입니다. 대회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진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죠.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베테랑 변호사 같은 유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판례가 거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입니다. 하진이의 첫 마디의 법정이 술렁였어요. 보통 학생들은 판례를 나열하며 시작하는데 하진이는 달랐죠. 하진이는 놀라운 논리로 배심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만으로는 현재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죠. 하워드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하진이가 자신이 예상한 방향과 전혀 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배심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죠. 상대 측의 주장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진이는 상대방의 논리를 완벽하게 분석했어요. 예상치 못한 반박에 상대팀은 당황했고 결국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죠. 이 사건의 핵심은 정의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거예요. 마지막 변론이 끝났을 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진이의 변론에 압도된 거죠. 데이비드 리는 방청석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배심원단은 오랜 논의 끝에 하진이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부정행위입니다. 하워드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스 유는 로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에요. 법정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진이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교수님, 규정에는 외부 조언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 경험을 권장하고 있죠. 하지만 하워드 교수는 듣지 않았어요.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미스 유, 당신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데이비드 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워드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밖으로 나갔고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죠. 30분 후 하워드 교수가 돌아왔어요.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유아진 학생의 승리로 인정합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낀 걸까요? 모의 재판 이후 하진이는 로펌에서 더 많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재판 판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하워드 교수에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대학의 입시차별 소송 관련 서류였는데 거기서 하워드 교수의 이름을 발견한 겁니다. 하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분명히 하워드 교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도 입시차별 논란이 있었던 여러 대학의 자문위원으로요.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건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소송이야. 하진이가 발견한 건 10년 전 기록이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워드 교수를 상대로 차별소송을 제기했던 자료였죠.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진이의 모의 재판 승리 소식을 들은 졸업생들이 연락을 해온 거죠. 저도 하워드 교수님께 차별받았어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었죠. 제보는 계속 이어졌어요.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죠.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피해가 두드러졌어요. 하진이는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 리 변호사님이 학교로 오셨어요. 하진이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죠. 하진, 이제 우리가 실제 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하진이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하진이는 곧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변호사님. 이건 제 문제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밤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10년간의 성적 데이터, 졸업생들의 증언, 다른 대학의 사례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 리 변호사님이 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하시는 걸 봤어요. 하진이는 법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하진이의 말처럼 그날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단순한 차별 고발을 넘어
미국 법조계의 오래된 병폐를 드러내는 중요한 소송이 시작된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하진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는지를요. 하지만 하진이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하진이가 소송을 시작하고 난 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수님들은 하진이를 피했고 동기들도 멀어졌죠. 하지만 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며 하진이가 말했어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던 때였죠. 하워드 교수는 대학 측 변호인단을 이끌고 법정에 나타났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쟁쟁한 로펌의 변호사들이 질비했습니다. 본건은 단순한 학점 불만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대학 측 변호사의 첫마디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리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재판장님,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지속된 조직적 차별의 증거들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둘 충격적인 증거들이 공개됐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의 성적이 체계적으로 하향 조정된 자료들, 하워드 교수가 다른 대학에서 벌인 유사한 행태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저는 A 수준의 답안을 제출했지만 이유 없이 C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죠. 하워드 교수 측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이는 모두 학교의 정당한 학사 재량권 행사입니다. 법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죠. 그때 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진술하고 싶습니다. 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모든 것을 잃었죠. 그때부터 저는 달라진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만큼은 변한 게 없었어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집중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실력이 아닌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건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아니죠. 재판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워드 교수 측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했죠. 하진이를 음해하는 기사들도 나돌기 시작했고 익명의 협박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하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매일 밤 로펌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하진이의 용기에 힘입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진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누군가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 했으니까. 그렇게 재판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마지막 공판에서 일어날 엄청난 반전을요. 하진이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그 순간을요. 마지막 공판이 열리던 날의 법정은 엄청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하진이를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재판부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리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워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하워드 교수의 이메일이었죠. 이 이메일은 하워드 교수가 다른 대학들과 공모하여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과 성적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온 증거입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하워드 교수가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주고받은 대화, 차별 정책을 은밀히 공유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워드 교수 측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장은 증거를 채택했고 검토에 들어갔죠. 그때 하진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어요. 이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죠. 지난 10년간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력이 아닌 인종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죠. 이제는 이 악습이 끝나야 합니다. 재판부는 길고 긴 검토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하워드 교수의 조직적 차별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죠. 더불어 학교 측의 전면적인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그 자리에서 사임을 발표했어요. 10년 넘게 이어온 그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법대 내 차별적인 정책들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한국계 법대생, 미 법조계의 차별에 맞서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죠. 하진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다른 대학들도 하나 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이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제 하진이는 단순한 법대생이 아닌 차별과 맞서 싸우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하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어요. 하진이는 이제 뉴욕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죠. 제가 그날 하진이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벽에는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이민자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했어요. 데이비드 리 변호사님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죠. 이제는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하진이를 찾아옵니다. 하진이의 승소 이후 법조계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 대학에서 평가 제도를 개선했고 차별방지위원회가 설립됐죠. 하워드 교수가 있던 자리에는 아시아계 교수가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는 여러 유명 대학교에서 초청받아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미국에 있는 많은 법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진이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어요. 그들은 이제 하진이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과거 하진이를 무시했던 동기들도 이제는 그녀를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동기가 찾아와 사과까지 했다고 해요. 하진이는 그저 웃으며 받아주었죠. 이제 와서 보니 난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하진이가 말했어요. 부모님의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금수저 변호사로 살았을지도 모르지. 요즘 하진이는 가끔 한국에도 가요. 그곳에서도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에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실패 앞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타지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하진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